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혁명 21 제가 주장한 5+3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인 원가주택 부분을 자유통일당만이 지금 받았습니다. 좌파 정당이 있고 극좌파 정당도 있고 수많은 한국의 정당들, 개혁정당이라고 중도 정당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았어요. 물론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보수정당도 안 받았어요. 좌파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지금 자유통일당이 원가주택을 받아서 이게 너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엊그제부터 야단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제가 출근 시간에 장경동 목사님 이하 자유통일당 지도부가 하는 생방송 토론에 20분간 전화로 출연해서 그분들이 원가주택에 대해서 제가 묻고 제가 원가주택이 왜 필요하고 왜 이 사회에서 다른 세력들은 채택하지 않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가주택은요, 정부가 보유한 공공부지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쓰지 않고 남아있는 땅들, 이 도심 근처에 경기도 수도권 서울 근처에 많죠.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시설 2층, 3층 하면서 지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지구대, 그리고 소방서, 동사무소, 복지센터, 구청, 그리고 산하기관들, 그리고 사업소들, 그런데 엄청난 땅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용적률을, 건폐율을 고쳐줘서 10층, 15층으로 올리면서 한 밑에 3층 정도는 그대로 쓰고 위에는 아파트로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심지어 초중고등학교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원하면 교회에도 그렇게 해서 교회 신자들한테 원가주택으로 하도록 하고 교회도 높이 올릴 수 있겠죠. 사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능한 모든 부분, 유휴지까지 포함해서 일부는 도심에 난개발되어 있는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큰 규모가 아닌 수십 가구 규모로 곳곳에서 원가주택을 지어야 된다. 자, 그러면 현재 거품이 잔뜩 들어간 건설 공사비 평당 1,000만 원은 그건 뭐 아파트 가격이 시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시세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서교동에 신축 아파트가 들었으면 그 아파트는 현재 서교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산을 해서 비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죠. 공사비가 올라갔다고요. 건설 공사 현장에 일하는 노가다라는 사람들의 임금이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그럼 공사비가 왜 올라갑니까? 세계적으로 건설 붐이 불어서 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까? 개소리들이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요. 거품 빼고요. 사람이 딱 살 수 있는 공간, 내부에 인테리어는 안 하고 그건 개인이 산 사람들이 하고 하면 550만 원이면 딱 떨어집니다. 땅값은 150만 원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평당 700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84평방미터라고 하는 34평짜리 아파트, 분양 면적 34평짜리, 전용 25평짜리 아파트,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2억 3,800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돈, 2억 5천이라 칩시다. 700 몇십만 원 해서. 자기 돈 5천만 원, 20% 있고, 나머지 2억은 정부가 저가 내지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10년 동안에 150조 저출산 대책에 썼다는데 그 돈만을 가지고 이 원가주택의 이자 이런 부분에만 좀 써도요. 결국은 저출산이 해결된다. 원가주택이 보급되고 나면 그야말로 2명, 3명씩은 얼마든지 낫습니다. 아니 국민평형 34평짜리 아파트를 도심의 곳곳에서 지어서 젊은 사람들을 살게 하면 당연히 집이 해결돼 버리고 나니까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애들을 낳아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주택이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일제 우리가 얼마나 원가주택을 홍보했어요? 혁명 21일 때요. 어느 언론도 외면하는 이유는 한국의 이 건설 대부분 재벌회사죠. 그리고 한국의 좌우 언론 그리고 한국의 여론 지도층 전부가 다 토금 마피아의 일족이라는 거야. 거기에 멤버니까 이런 원가주택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투기,
자신들의 완전 꿀 빼먹는 비자금 조성, 자신들의 광고비 근원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 원가주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사회주의 정책이다. 싱가포르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80%를 원가주택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 땅은 좁고 그리고 사람은 많은 그런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LH 같은 저런 그 부패한 기관을 없애버리고 청렴한 사람들 아주 전문가들로만 토지주택청을 만들어서 땅을 발굴하고 건설공사비를 아주 표준화하고 그리고 자재들을 대량으로 싸게 확보해서 청년들이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원가주택 건설이 엄청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면서 윈윈하게 되면 결국은 건축 자재 산업도 발전할 거고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원가주택을 1%만 보급한다고 하면 아마 주택 가격들이 내려와서 사회적으로 부동산 폭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모두가 고통받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집이 한 채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결혼하려면 집 마련해줄 형편되는 사람 여기서 몇 명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방송 보는 사람 중에. 집 마련해줄 형편되는 사람은 이 방송 안 보죠. 그럼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내 집 조금 올라갔다고 그럼 내가 그걸 팔고 딴 데 갈 때 있어요? 결국 현금화도 되지 않는 부동산 폭등을 즐기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구 정당이라고 중도 좌파들이 비난하는 자유통일당에서 받았어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5+3에서 나머지 정책들을 잘 안 받는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노자에 대한 대책도 그쪽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독자 핵개발 부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100%는 아니라도 주요한 핵심들 상당수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통일당의 트레이드 마크가 경제 부분 공약에서 원가 주택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자유통일당도 오늘 내내 원가 주택을 생방송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홍보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너아라TV에 생방송 5대 유튜버 방송한다고 갔더니만 자유통일당 지도부 그 목사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전부 원가 주택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자기 아들, 딸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너무나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이런 정책을 안 하고 기득권들이 방해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이 정책을 계속 밀고 가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라고 사회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당이 공식적으로 받게 되고 조만간에 한국 사회가 이 부동산에 비롯된 부채 위기, 금융 위기를 겪을 거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것이 사회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서 여야의 기득권 정당들도 이걸 하겠다고 할 거다. 고양이 목에 처음에 누가 방울을 다는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자유통일당이 이걸 받아서 네, 그렇고 이제 시작이 절반이다. 저는 절반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긴 세월이 지나지 않고 머지않아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투기 사회가 무너지게 될 때 원가 주택이 사회적으로 보편적 수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구혁명 21당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정책 연대는 매우 유효했고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요. 거구 정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대거 약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원가 주택 반드시 멀지 않아 실현됩니다.